저희 이제 1교시, 그 다음에 2, 3교시 어법, 1교시 어휘, 한자, 그 다음에 2, 3교시 어법, 4교시 문학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날하고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휘 부분에서는 두 부분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뭐랑 뭐가 나와요? 틀리기 쉬운 어휘랑 혼동하기 쉬운 어휘. 그래서 두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프린트 하나를 드렸어요. 프린트를 딱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의 왼쪽 편이죠? 왼쪽 편에서 틀리기 쉬운 게 나와요. 예, 구두 주걱이냐, 구두 칼이냐, 구두 주걱이냐 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있죠? 둘 중에 하나만이 옳은 표기입니다. 총 20개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을 가리시거나 아니면 접으시거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왼쪽에 있는 지금 20개의 문제 중에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표기들을 지금 동그라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거 풀 때 혹은 실전 동형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이 부분에서 외웠던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저희가 기본반에서는 어휘 부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택하는 부분들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두칼은 일단 아니겠죠. 그죠? 선택하셨으면 안 돼요. 구두칼 갖고 와봐. 이거 아니죠. 그죠? 구두 주걱이라고 하는데 시옷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여기부터요. 시옷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라고 한다면은 들어갑니다. 구두에다가 주걱했을 때 시옷이 들어가는 표현이 맞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쵸? 이거는 나중에 사이소리에서 사이소리와 사이시옷에서 이런 표기가법이 나오게끔 하는 건데 일단 외워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구두, 주걱 이렇게 되지 않고 시옷이 붙는 구두, 주걱 이렇게 된다는 거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와요. 구렛나루 아니에요. 남자분들 여기 이거 뭐라 그러죠? 뭐죠? 그 매너? 아닌데 뭐라 그러죠? 멋스러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죠, 진짜. 너무 길게. 이거는, 그건 정말 저주예요, 진짜. 남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위예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구렛나루 틀려요. 그쵸? 구레고요. 나루 뒤가 시옷이 들어갑니다. 뒤가 시옷이 들어갑니다. 아주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발음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구렛나루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레나룻이 있어. 구레나룻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정말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끔찍이, 이건 아니에요. 이거 하셨으면 지금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끔찍이냐 희냐 이 문제들이죠. 뭐요? 끔찍이. 끔찍이도 좋아하더라. 끔찍이도 사랑하더라. 끔찍이가 아니라 이. 끔찍이 꼭 봐놓으세요. 끔찍이 요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이요. 눈곱. 그쵸? 눈곱. 어떤 게 맞을게요?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뒤에 겁니다. 눈곱 틀립니다. 눈곱이 꼈어 라고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우리 지금 표기 얘기하고 있어요. 요렇게 쓰셔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눈곱 이게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거 문제 나오면 정말 많이 틀립니다. 어머 그랬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돌멩이랑 거의 비슷한 분위기예요. 여러분 돌멩이요. 저번 시간에 하셨죠? 아이예요? 어이예요?
어이요. 그쵸? 충격받은 어이. 그죠?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다음에 불쾌하여 눈살이 찌푸려진다.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쓰는 것을 갖다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앞에 거예요. 눈살이에요. 여기 보세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잡히는 주름이죠.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잡히는 여기 미간에 있는 거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살이 찌푸려지는 거란 말이죠. 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눈살이 찌푸려졌다. 눈살이 찌푸러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눈살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지금 표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표기로 보세요. 표기로. 발음까지 같이 보지 마시고 일단 표기로만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늙음막 막 이런 거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돼요? 늙음막 이렇게 됩니다. 이걸로 쓰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늙음막 아니에요. 늙음막입니다. 늙음막해 얻은 아들이다. 늙음막해 내가 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거다. 늙음막이에요. 늙음막. 늙다에서 나와서 음악 붙이는 거.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쵸? 늙음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쵸? 다음입니다. 여기 있는 거 뒤꿈치 뚝배기 언덕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얘네 다 헷갈리는 거죠? 일단 여러분 이거 안 된다는 건 아시겠죠? 그죠? 이거 하셨으면 진짜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의 뒤꿈치를 밟았다.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 이거 누가 이렇게 굼이라고 이렇게 써요. 얘 아니면 얘예요. 얘 아니면 얘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뭘로 들어가야 되느냐? 얘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옷자 있죠? 이 시옷자 있죠? 그쵸? 이게 뒤에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 거야. 쌍디귿, 쌍시옷,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것들 있죠? 쌍으로 나오잖아요. 히읗자 안 들어가요. 히읗자 안 들어가요. 이게 표기 방법의 사이시옷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시옷 중에 두 단어가 붙을 때 시옷 뒤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 시옷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꿈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조금 외워두시면 다른 거 할 때도 조금 편할 수 있겠죠. 그죠? 요런 것들이에요. 시옷자는 그렇습니다. 시옷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랑 비슷하게 뭐냐면 뒤뜰을 쓰는 거예요. 뒤뜰. 내가 뒤뜰에 나가서 놀아라. 너네 뒤뜰 나가서 놀아. 라고 했을 때 뜰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시옷자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그래서 안 써요. 뒤뜰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쌍기역이나 쌍디귿이나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시옷자를 쓰지 않는구나. 두 단어가 합쳐질 때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어느 정도로 그래도 조금 우리가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뒤꿈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거예요. 순댓국을 그 다음 뭐야? 뚝배기 이렇게 나왔더니 뚝배기입니다. 얘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뚝배기예요. 왜 이걸 나중에 헷갈리게 되시느냐? 기역, 비읍 뒤에는 쌍비읍을 쓰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불구하고 얘는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외예요 하면서 막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 단어니까 얘는 잘 봐놓으세요. 뚝배기입니다. 뚝배기에 담아서 라고 하잖아요. 뚝배기에 담아서 뭐 설렁탕 같은 걸 담을 때 하는 거 그릇에 뚝배기에 담아가지고 내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쵸? 그래서 왜 뚝배기 같은 거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얼큰하게 막 이렇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게 뜨끈한 거를 시원하다고 말한다는 걸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 하잖아요. 딱 떠가지고 야 시원하니 좋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 뜨거워 웬 사기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끼리는 그죠? 목욕탕 같은 데 사우나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뭐 시원하고 좋다. 우리는 그 말을 알아요. 근데 그 시원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감각어에 대한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감각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느끼는 거라 촉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뚝배기입니다. 쓸 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은 언덕배기에 있어. 언덕배기에 있어. 뭘까요? 백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역하고 비읍 뒤에는 빼 이런 걸로 잘 안 쓰거든요.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불구하고 얘만 예외적이다. 그 외외로 지금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원칙은 나중에 배우게 될 거니까 뚝배기. 근데
언덕 백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뚝백입니다. 뚝백이.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얘도 기역 비읍 뒤에는 빼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얘도 저거네요. 얘도 예외고 얘도 약간 예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기역 비읍 뒤에는 원래 빼 아니면은 이런 걸로 된 소리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뚝백이 언덕 백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언덕백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이요. 얘네들 나오고 있습니다. 뻐꾸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뒤에 겁니다. 뻐꾸이 아니에요. 그렇죠? 꾹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뻐꾸기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슴지 서슴치 말고라고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서슴지예요. 아주 중요해요. 서슴치라는 단어 자체 없어요. 서슴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서슴지 말고 결정해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뻐꾸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서슴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겁니다. 솔직히입니다. 얘는 솔직히 말해라. 솔직히 말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뚜기 아이에게 오뚜기를 장난감을 선물해야죠.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오뚜기 얘 뭐예요? 그러면 상표야 상표. 회사를 선물해요? 오뚜기 회사를 갖다 다 사가지고 너한테 줄게.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이때잖아요. 우리나라에 몇 살이죠? 10살 미만인데 불구하고 억 단위 100억인가를 갖고 있는 애들이 인원수 셌잖아요. 그래서 20몇 명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0살 미만인데 100억대를 갖고 있는 애들이. 우리 뭐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오뚜기 아닙니다. 그거는 상표고요. 오뚜기라고 하는 거. 오뚝오뚝 일어나는 거 그거 장난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오뚜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쵸? 그다음에 요컨대 아이냐 어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여러분? 앞에 거예요. 요컨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뒤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예요. 요컨대 뭐 장단컨대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 있죠. 요컨대 앞에 겁니다. 앞에로 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푸라기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예요. 지푸라기 이렇게 안 써요. 지푸라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지푸라기 이렇게 쓰셔야죠. 그쵸? 그래서 앞에 되는 겁니다. 지푸라기라고 되는 겁니다. 지우라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 잘 봐놓으세요. 풀소, 풋소. 근데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풋소가 뭐예요? 풀소는 뭐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암수의 수컷의 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풋소 디귿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가 무슨 뜻이냐? 여름에 생풀만 먹고 사는 소예요. 풀 먹고 사는 소예요. 여름에 풀을 먹고 사는 소예요. 그럼 풀소라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풀에서 니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형태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풋소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힘을 잘 쓰지 못해서 부리기에는 부적당한 그런 소를 갖다가 아까 풀만 먹고 사는 소, 여름에 생풀 먹고 사는 소 이런 것을 풋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뭐냐? 암수할 때 암소 이런 건 있죠. 그러면은 숫소를 얘기할 때 암수에서 숫소 틀려요. 시옷자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가요? 얘도 같이 봐주세요. 수소 이렇게 씁니다. 소의 수컷이요. 수컷은 시옷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소예요. 수소. 그쵸? 산소 수소 그 수소 말고요. 암수 했을 때 수소입니다. 수컷은 숫소 시옷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의 웬만한 모든 것들은요 다 수로 갑니다. 숫이 붙는 애들이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 시옷자 숫이 붙는 애들은 딱 3개밖에 없어요. 딱 3개밖에. 숫이 붙는 애들은 짐승 중에서요 딱 3단어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를 갖다가 따로 좀 더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 다 수라고요. 아시겠어? 수, 소, 그다음에 뭐 수, 뭐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네는 순양, 그다음에 순염소, 그다음에 숫쥐. 얘네 3개, 양, 그다음에 염소, 쥐. 얘네 3개만 시옷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외울 때 가장 좋은 방법 그렇죠. 양, 염, 쥐. 양념쥐, 양념한 쥐요.
양념한 쥐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양념쥐, 양념쥐. 얘네만 수에다가 시오자가 붙습니다. 양념쥐. 그죠? 쥐를 막 양념해서 먹는 거예요. 왜요? 먹으면 되지. 이런 것들이에요. 얘네 세 개 빼놓고 다 수로 간다. 기본적으로 생각하세요. 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소잖아요. 소. 그러니까 양념지 쪽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 조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풀만 먹고 사는 소는 풀소가 아니라 풋소, 디귿으로 가고, 그다음에 암수를 얘기할 때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풋소가 암수가 아니라는 거죠. 수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한다? 얘가 수소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시옷이 들어가는 건 양념지 얘네밖에 없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이에요. 보시면은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가요? 하마터면, 하마트면. 구분하셔야죠. 그쵸? 하마트면. 하마트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겁니다. 하마터면 이렇게 가셔야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트면 틀려요. 터예요, 터. 그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른뒤라 얼굴이 헬스카다, 헬스카다, 헬쑥하다, 헬스카다 이렇게 있습니다. 답 두 개입니다. 답 두 개예요. 뭐가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같은 경우에서는 요거 앞에 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 슥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해쓱하다랑요. 해쓱. 받침이 없을 때 기역이든가요. 아니면 니을일 때 우로 갑니다. 그래서 헬쑥하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헬쓱하다 틀립니다. 두 개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 틀립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도 반드시 봐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요 단어로 그냥 외우세요. 내노라 하는 이대로. 내노라 하는 제주꾼들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내노라 하는 상점들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쵸? 대표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걸 안 했구나. 안 보여서 그랬어요. 추석에는 꼭 햅쌀을 먹어야 돼. 햇살 아닙니다. 햇살 아니고요. 햅이에요. 해. 그의 난쌀을 얘기할 때는 여기에 비읍 받침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비읍 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햅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맨 마지막 가요. 내노라 하는 이라고 그랬을 때 노라 아니면 노라 어떤 것이 맞느냐? 앞에 게 맞아요. 로라가 맞아요. 로라. 노나라 아니고요. 응? 아시겠죠? 그래서 로라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내 노라 하는 이라고 해가지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 외우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가 다 아셔야 됩니다. 20개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이었네요. 한 장 넘기시고요. 그럼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이제는 혼동하기 쉬운 어휘요. 그래서 얘네가 혼동하기 쉬운 거잖아요. 둘 중에 둘 다 쓰인다는 거죠. 아까는 둘 중에 하나만 쓰인다는 거고 이번에는 비슷비슷한 게 둘 다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의미가 다르냐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죠. 오른쪽을 갖다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리시고요. 왼쪽에서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한 2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푸세요.
네, 혼동하기 쉬운 어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 처음 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들을 다 하셨으면은 이제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이랬을 때 냄비 채 이렇게 나와 있죠? 얘네들을 한번 본다고 한다면 얘네 구분하는 문제도 꽤 잘 나와요. 꽤 잘 나와요.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전부라는 뜻을 갖고 있을 때는 뭐예요? 쌍지읒이 들어가요. 전부라는 뜻을 갖고 있을 때는요. 그래서 냄비 전부 아니면 냄비 그대로 들고 라고 했기 때문에 냄비째라고 해서 맨 첫 번째 걸로 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표시 보이세요? 요거 띠 긋고 째가 이렇게 나왔죠. 앞에 이렇게 그어졌다라는 건 앞에 말하고 붙였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사전에서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찾으셔야지 얘가 제대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붙여 쓰는 거야. 왜? 이렇게 붙여 쓰는 것들이 뭔데요? 전미사일 때는 붙여 쓴다는 겁니다. 전미사일 때는 붙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미사, 접두사. 접두사는요, 앞에 들어가요. 그래서 풋, 띡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뭔가가 나와야 돼. 라는 식으로 했을 때 접두사, 전미사를 사전에서 찾을 때는요,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미사 접두사 우리가 잘 모르는데 띡 한다는 거는 붙여 써야 된다는 소리구나 라는 걸로 알아두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냄비째, 냄비 띄고 째가 아니라 냄비째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들입니다. 전부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슴을 산 째로 잡았다.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잡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산채로 잡았다. 그쵸? 어른 채로, 어른, 뭐 하는 채로 간다. 그러니까 산채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쵸? 그래서, 사슴을 산채로 잡았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고요. 세 번째는 쉬워요. 그들은 동이 채 뜨기 조전에. 뭐뭐 채하기도 전에 내가 말을 채하기도 전에 이렇게 채 한번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 일정한 각도에 아직 이르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은 동이 채 뜨기 전에 말을 채하기도 전에 일을 채하기도 전에 뭔지 아시겠죠? 이런 식의 말투를 쓸 때는 바로 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냄비 전체를 들었다. 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거는 사슴을 산 그대로 산 전부가 아니라 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살아있는 그대로 내가 잡았다 라고 할 때째. 그 다음에 채 뜨기도 전에 채 말하기도 전에 채 뭐하기도 전에 이런 식의 것은 다 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요 그럴듯한 척하는 거예요. 척이니까 여러분 척이니까 비슷한 채 이렇게 들어가야죠.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는 모르는 척을 하며 딴짓을 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르는 척하다, 모르는 채하다 비슷한 거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얘는 채가 되는 겁니다. 어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르는 채를 하면서 딴짓을 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들이에요. 그쵸? 채와 째와 그 다음에 채 잘 봐놓으시고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요게 참 잘 나왔었습니다. 냄비째 들고 아니면 통째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나옵니다. 통째로 먹었다. 그쵸? 이런 식의 것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녀는 한참이나 라고 그랬죠? 오랜 기간이라는 뜻은 한참 오랜 기간.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가을 축제가 한창이다. 지금 막 가장 붐비고 완성할 때라는 거죠. 이거는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위에 있는 거 그녀는 한창이나 말이 없었다. 이상한 거예요. 이 정도 모르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아래는 가을 축제가 한참이다. 이거 아니에요. 한창이다. 왕성하다. 왕성하니까 한창이다. 한참이다는 오랜 기간. 아시겠죠? 두 개 헷갈리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햇빛은요. 빛이고요. 햇볕은요. 열기예요. 열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햇볕에 그슬리는 거예요. 그 뭐예요? 볕에. 그 열기에 내가 그슬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눈부신 햇볕이에요. 열기가 눈부시나요? 아니죠. 열기라는 건 느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뭐예요? 눈부신 햇빛. 얘는 햇빛에 눈이 부셔야 되는 거죠. 그쵸? 다시요. 이게 눈부시다는 건 시각이니까 이쪽 같은 햇빛으로 가는 거고요. 그슬린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좀 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열기에 의해서 좀 타는 거죠. 그죠? 빛에 의해서 타진 않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다시요.
햇볕에 그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햇빛을 가리다. 햇빛이 반짝인다. 햇빛이 뭐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다시요.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기운, 그 다음에 햇빛이라는 것은 빛, 빛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구분해 주시고요. 4번 되겠습니다. 비행기가 일본을 거치다. 중간에 들리는 거예요. 중간에 들렸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비행기가 일본을 거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거쳐 중간에 뭐 꼈다가 다시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다 거쳐예요. 이거 다 거쳐요. 그 다음에 안개가 겉이다, 장마가 겉이다, 모가 겉이다. 히로 써야 돼요. 거치다의 발음인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어딘가를 들으다 라든가 과정이나 단계를 봤다. 어쨌든 중간에 어딘가에 있다가 다시 가게 되는 거는 다 거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겉히다. 날씨 같은 데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되겠죠. 안개나 구름 따위가 흩어지고 비가 그치고 날이 개고 어쨌든 날씨랑 관련된 거 뭔가가 겉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뒤에 걸로 가야 돼요. 장마가 거친 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얘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2014년도인가? 그때에 이게 표기가 바뀌면서 나온 거였기 때문에 표기가 바뀌면서 나오는 것들은 문제 나오기 되게 좋아요. 표기 바뀌면서 나오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랬을 때 개기다는 아시죠? 우리 너무 많이 쓰잖아요. 저게 나한테 개겨?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네가 이렇게 개긴단 말이더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 개기다가 표준어예요. 그 개기다가 표준어예요. 그게 약간 뭐 비속어나 이런 쪽이 아니란 말이죠. 개기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개기는 것이냐? 이거요. 잘 썼죠. 개기는 표준어로서 잘 쓴 거예요. 근데 얘랑 비슷한 개게다가 있다는 거예요. 개게다. 개게다가 있고 개기다가 있는 거예요. 개기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기다예요, 여러분. 끝인데 개게다가 있다는 거죠. 개게다. 개게다는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닿아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표면이 닳는 거예요. 표면이 닳거나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해지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까지는 거. 그걸 갖다가 개게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성가시게 달라붙어. 이거 2번에 훨씬 잘나요. 성가시게 달라붙어서 손해를 끼치다의 뜻이에요. 손해 끼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의 등에는 무거운 짐에 의해서 개겐 자국이 있다. 뭔가 휩쓸려가지고 무거운 짐에 의해서 뭔가 이게 휩쓸려가지고 벗겨지다 아니면 상처나다 이 뜻이니까 이걸로 가야죠. 소가 개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의 등에는 무거운 짐 때문에 소가 짐한테 막 개겨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게다. 맞죠? 개게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가뜩이나 힘든데 무능한 나한테 개길 거냐요. 개기는 게 아니죠. 무능한데 나한테 지금 달라붙어서 손에 끼칠 거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죠? 밥 먹으러 갔어요. 여러분들이 밥을 점심 먹으러 갔어요. 근데 같이 있는데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에 네가 그래도 나보다 용돈이 훨씬 많으니까 네가 밥 사? 막 이랬어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걔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나한테 개길 거야? 라고요. 개길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손에 쥐고 그럼 밥을 따로 먹든가. 그래서 걔랑 밥 먹으려고 막 도망가려고 내가 그러는데 불구하고 꼭 잡혀. 어머 왔구나 막 이러면서 자꾸서 너 기다렸어 밥 먹으려고 그러고 딱 같이 갔는데 그래 오늘은 그래도 뭐 그렇지 않겠지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다시 네가 밥 사 하고 싹 나가요. 눈 찌르고 싶죠 진짜. 머리 뽑고 눈 찌르고 우리 대화를 나누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개개다. 개기다 꼭 알아두세요. 개기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개기다라고 하는 건 반항하는 거, 저항하는 걸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뜻. 아시겠죠? 그래서 개게다를 알아두실 수 있어야 돼요. 개게다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여기 6번 있어요. 목도리의 실밥을 불에 그슬리다고요. 그슬리다고 그 다음에 그을리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거 요거 중요한 거예요. 그슬리다는 불에 직접 닿는 게 그슬리다예요. 불에 직접 닿는 게 그슬리다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에 겉만 조금 타게 하는 거. 그래도 직접 닿는 거. 그래서 여기는 목도리의 실밥을 불에 직접 닿으니까 불에 그슬리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더 이렇게 중간에 들어갔으면 좀 더 좋았을 거예요. 1층에서 난 불이 2층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그 불로 인해 2층이 그을렸다. 이렇게 가야지 좀 더 더 정확하겠죠. 그쵸? 2층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불이 막 나가지고 막 다 활활 탔다
라고 한다면 그슬리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라고 하는 것은 2층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 연기에 의해 가지고 2층까지 그을렸다. 이렇게 갈 때 그을리다라는 거죠. 문제가 나올 때는 좀 더 확실하게 나오겠죠, 여러분. 그죠? 뭔지 아시겠죠? 그슬이라고 하는 건 직접 닿는 거. 직접 닿는 거. 그 다음에 그을리다라고 하는 건 연기관 같은 거에 의해 가지고 까맣게 되는 거. 그을리다, 그을리다.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불 나는 거 세상 제일 무섭죠. 그죠?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불로 인해서 그 뭐죠? 약간 이렇게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나중에 너무 그 고통스럽대요. 그곳을 막 상처난 곳을 이렇게 닦고 할 때 소독하고 그럴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최고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군대 가가지고 뭐죠? 다리가 부러져 들어가는데 이제 화상 환자들이 좀 옆에 있었는데 정말 자기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비명이 너무 송곳처럼 이렇게 꽂힐 정도의 비명이다라고 그래가지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불 그런 거 이렇게 잠그고 막 이런 거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데 불구하고서는 그때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할 거는 조심해야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나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 터지면 같이 다 같이 몇백 명이 같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대구였죠. 대구에서 전체가 터진 적이 있었죠. 도시가스가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하나가 날아갔죠, 아예. 거의 도시가 날아갈 정도였죠. 근데 그때 욕 엄청,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때 욕을 엄청 먹은 게, 대구,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도시가스 폭발했으니까 여러분, 도시가스 그 벨관이 전체면은 아파트부터 시작해 다 날아갔다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이건 그러면 생방송 아닙니까? 재난사태잖아요. 재난사태. 그랬는데, 우리나라 텔레비전이 뭐라고 있었냐면은, 무슨 야구 중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야구 결승전인가 뭔가였어요. 안 끊었어요. 끊지 않고 지금 뭐 속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그걸 방송을 그대로 한 거예요. 야구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한 거예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니네 뭐 하는 짓이냐, 야구가 더 중요하냐 막 이랬었는데 불구하고 그때 욕을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KBS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욕 먹었죠. KBS가 있는 이유가 뭔데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막 난리쳤던 게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때 욕 엄청 먹고 그다음에 대구 지하철 사건 딱 터졌을 때 그때는 조금 빨랐죠. 조금 빨랐어요. 그때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했다 안 했다 그때도 또 많이 욕 먹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좀 큰 사건이 있었죠. 배가 조금 우리나라에서 배가 조금 안 좋았을 때요. 그때는 좀 빨랐어요. 점점 빨라지는 거 뭐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그 세월호 때 너무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막 그랬던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재난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오겠습니다. 얘는 직접 닿는 거, 그을리다 라고 하는 건 연기니까 이응 그을리다. 연기 그을리다. 연기 그을리다. 이렇게 가셔도 되죠? 이응 이렇게 가셔도 된다는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호기심이 당기는 거고요. 줄을 당기는 거예요. 다 당기다예요. 나는 어디 여행을 갈 때 나는 무슨 부산으로 여행 가는 거보다 나는 뭐 광주로 여행 가는 게 더 좋아. 나 광주가 더 당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광주가 더 땡기는데 이거 아니라고요. 난 거기가 더 땡겨 이거 아니라고요. 해외여행 가는데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일본으로 가느냐 내가 프랑스로 가느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나는 프랑스가 더 땡기는데 이거 아니라고요. 당기는데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쪽으로 좀 더 호기심이 생기고 좀 더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댕기다는 언제 쓰느냐? 불을 직접 붙일 때요. 불을 댕기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당기다예요. 그 다음에 줄을 당기다. 줄을 땡기다는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줄을 땡겨!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표준어가 아닌 건 느낌으로 오시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그런데 초에 불을 땡기다. 옮겨 붙게 하다. 불을 옮겨 붙게끔 옮겨가지고 붙이는 거.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불 붙이는 거요. 그래서 초가 나오던 불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불이. 그래서 불을 당기다. 이게 맞다고요. 불을 당기다가 아니라.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요거 나올 때 이게 되게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안경의 도수 따위를 높이다. 돋구다요. 이거 보세요. 양초의 심지를 돋우다. 방석으로 자리를 돋우고 앉았다. 목청을 돋우다. 입맛을 다 돋우다요. 돋우다는 다 돋우다요. 이렇게 나왔을 때 모든 게 다 돋우다 이렇게 간다고요. 딱 하나만 돋구다예요. 구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라고요. 이걸 따로 이렇게 의미로 외우지 않으셔도요. 단 하나라고요. 안경 도수요. 도수 그거 안경의 도수 그거 높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력이 점점 안 좋아서 도수를 안경 도수 높이는 거 있죠. 그것만 독구다예요. 나머지는 입맛을 돋우다. 그다음에 뭐예요? 목청을 돋우다. 그다음에 뭐 양쪽 심지를 돋우다. 하여간 돋우다는 다 돋우다입니다. 아시죠?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안경 도수만 독구다로 간다고요. 나머지 다 돋우다입니다. 전혀 다른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것들을 봐놓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9번입니다. 남들보다 성적이 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처진 거고요. 바람이 불어서 현수막이 뒤처졌다. 우리 이렇게 현수막이 뒤로 막 처져요? 그런 게 아니겠죠. 이거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뒤집힌다는 소리예요. 뒤집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뒤처지다. 어떤 수준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로 처지거나 남게 되는 거 뒤처지다예요. 어예요. 근데 불구하고 물건이 뒤집혀서 젖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 뒤집혀서 젖혀지는 거 우리가 제일 많이 당하는 거 어디예요? 우산이요, 우산.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그죠? 특히 여자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잘 하려고 하는데 우산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막 정리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 옆에 쳐다보면 정말 미칠 것 같잖아요, 진짜. 이놈의 우산이 왜 이래? 많은 생각하고요. 쫄딱 맞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산이 뒤처지는 거죠. 화닥닥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맞죠? 이렇게 되는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처졌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뒤처지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해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친구 집에 들르다예요. 여러분 정말 잘 봐놓으세요. 친구 집에 들르다예요. 들리다 틀려요. 이거 나중에 문제로서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봐주셔야 됩니다. 친구 집에 들르다예요. 들르다. 다음에 들리는 거는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어머 그 소리가 들렸어 이렇게 되는 거고 들르다예요. 잠깐 이렇게 들렸다가 오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변했을 때 얘가 친구들에 들렸다가 이렇게 할까요? 들렸다가 왔어 라고 할 때 이렇게 해요. 여가 됩니다. 여가 들렸다가 왔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들렸다 이렇게 쓸까요? 그냥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누군가 부르는 들렀다 느 부분이니까 들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죄송해요. 여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얘가 엿이에요. 그래서 요 바뀌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불구하고 일단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 들르다. 그 다음에 들렀다.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들리다. 그 다음에 들렸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은 요것도 마무리입니다. 다 했습니다. 다 됐네요. 네. 이제 한자 곧바로 가겠습니다. 한자는 이렇게 뒤에서 조금 더 외워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요겁니다. 저번 주에 했던 것들은 뭐가 있었느냐? 얘가 있었어요. 얘 불러보세요. 얘 무슨 고예요? 옛고요. 그쵸? 옛고요. 옛고 옛날이라는 뜻만을 가지고 있을 때 얘가 갑니다. 근데 저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도 요렇게 쓰는 거 있죠? 얘도 옛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고고 원인고 이런 데 옛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얘 같은 경우에서 뭐예요? 다른 뜻이 옛날과 오늘날. 얘요. 예전과 오늘날. 그쵸? 고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옛날, 오늘날 이런 식으로 과거, 딱 과거 이것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단어 쓰지만 얘가요 좀 더 다른 단어가 있죠.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사람, 과거의 나라 아니면 뭐 지금 뭐 올해 뭐죠? 내 고향 뭐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이걸로 쓰는 단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시요. 여기 뭐예요? 옛날과 오늘 딱 요렇게 딱 대비적으로 쓸 때는 이거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얘는 옛날 사람 아니면 옛날 고국 아니면 뭐 내가 예전부터 있었던 망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뜻으로 살짝 변한 건 다 이걸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확인을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똑같이 고자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옹고지신, 중마고, 고사성어 여기 있을 때 다 고자를 연고고자를 쓴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뭐예요? 여기 어떻게 갔다 고 이렇게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의 것이 따뜻하고 새로운 것을 안다. 따뜻할 온자가 되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뭐예요? 익힐 온자, 따뜻할 온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전의 것을 가지고 예전의 것을 익혀서 익히다. 새로운 것을 안다. 옹고지신이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것을 뭐해서 과거와 현재 이렇게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과거, 현재. 그러니까 고금 이럴 때만 고금을 쓸 때만 예고자 쓴다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옹고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고자가 연고고자를 쓴다. 그럼 이거 살짝 바꾸면 끝나요. 이렇게 바꾸면 맞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잘 봐놓으시라고요. 아시겠죠? 그쵸? 쓰이는 것들을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중마고라고 그랬습니다. 중마고, 대나무죽, 말마, 영고고, 벗우. 과거와 현재 이렇게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뭘 갖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옛 친구, 옛날 친구, 옛날 나라, 옛날 친구, 그다음에 옛 것을 배워서 하여간 뭔가 이렇게 뒤에 뭔가가 붙어 있으면은 연고고자를 쓰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대나무와 말을 타듯이 옛날부터 익혔던 옛날부터 함께했던 친구 그거를 중마고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번. 이 단어는 좀 많이 아시죠? 그쵸? 그래서 중마고우 그랬을 때 고자가 연고고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사성어 할 때도 고자가 예전의 일들을 담은 말 예전의 일들을 다는 말, 예로부터 배운 것이 담겨져 있는 말, 예전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예전의 일에서 유래한 말 하여간 대조적으로 과거와 현재 이렇게 쓰이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옛고자가 쓰이는 거, 옛고자가 아니라 연고고자가 쓰여야 된다는 얘기들입니다. 다 외우세요. 그쵸? 다 외우세요. 연고고자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래요. 연고고의 고향 이것도 이걸로 쓴다는 얘기죠. 고향 옛날 고향 이게 아니라 나의 고향은 이라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 그쵸? 그러니까 이 고자가 여기 옛고자가 아니라 연고고자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고향 그죠? 고향 아시겠죠?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고향 양자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고향 양자 고향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국이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 나라요. 그랬을 때 남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조상부터 살았던 나라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고국에 대한 그리움, 고국에 대한 얘기, 고국에 대한 무슨 뭐 사랑 이런 얘기하죠. 그쵸? 그러니까 옛날 나라 이게 아니라 내 나라. 다른 나라에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망한 나라. 그래서 고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망한 나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국이라는 것을 망한 나라니까 뭐냐면 고구려는 비록 지금은 고국이지만 그죠? 망한 나라이지만 그 문화는 그때 당시에 그 문화는 실로 찬란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망한 나라지만 지금으로는 망한 나라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그 뭐예요? 그 문화는 찬란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 고국. 다음에 고인이요. 죽은 사람이요. 다음에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은 나랑 오래전부터 사귀었어. 고인이야. 오래됐지. 우리 고인이야. 혹은 고인이 되셨다라고 얘기할 때 고인이요. 옛날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돌아가셨다는 뜻으로 고인이 옛고자, 연고고자를 씁니다. 고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옛고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요? 옛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예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데 새로운 거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를 보니까 역시 고인이야, 고인. 옛사람이야, 옛날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요. 근데 많이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다음에 사고요. 저게 오늘 하는 거에 사고의 가장 큰 겁니다. 제가 오늘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거 사고라고 합니다. 사고요. 왜 사고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느냐? 교통사고 났다. 저 사고 맞아요. 그쵸? 그다음에 여기 봤더니 부득이한 사고로 저희 회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어떤 까닭으로 부득이한 어떤 까닭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불의에 갑자기 닥치는 사고들이죠. 얘요. 얘 때문이에요. 얘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사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사고. 그죠? 교통사고. 나 그냥 사고 쳤어. 이렇게 해요. 불의의 어떤 거. 근데 여기 사고요. 이 사고 잘 봐놓으시란 얘기예요. 생각사자고요. 얘가 바로 생각할 고자예요. 이 사고는 생각하고 궁리한다는 얘기예요. 생각하고 관련된 것들은 다 저걸로 써야 돼요.
근데 여기에 사고라고 그래가지고 요 일사자를 갖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고자를 예를 주거나 아니면은 생각할 사자에다가 고자를 예를 주거나 이걸 바꾸든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막 서로가 서로를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다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요. 교통사고처럼 불의에 닥치는 일은 저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생각하는 거요. 내가 사고가 필요해. 내가 라고 할 때는요. 사고 영역을 넓혀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요거 생각할 사자, 생각할 고자를 쓰셔야 된다고요. 이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른 건 못 외워도 얘는 외우세요. 나와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사고 이거 돌아볼 고자예요. 이거 잘 좀 외워놓으세요. 이거 나중에 회고 그다음에 사고 돌아보다의 뜻으로서 얘도 꽤 다른 단어 다른 데서 한자로 계속 나오거든요. 돌아보다의 얘기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고자가 회고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한다. 사고하다. 내가 어린 시절을 사고하면 뒤돌아가 보면 참 그땐 좋았던 것 같아. 뭐 이렇게. 어린 시절에 대해서 사고해 봤을 때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뜻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들입니다. 아셨죠? 요것들을 갖다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 얘네 둘 다를 다 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네요. 그다음에 연고라고 하는 거 연고 이런 단어들도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연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까닭. 수혁이는 친정에서 자란 연고로 찌개도 잘 끓인다. 지금 친정에서 자란 까닭으로 음식점을 하는 친정에서 자란 까닭으로 김치찌개를 잘 끓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깊은 연고를 맺다. 깊은 연고, 깊은 관계를 맺다 라는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고가 없는 환자. 나는 이 지역에 연고가 없어. 이런 변화들 많이 쓰잖아요. 그쵸? 나는 이 지역에 연고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2년 연자의 고자 이렇게 얘도 같이 같이 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네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연고 되게 중요하게 따지잖아요. 우리나라. 그쵸? 연고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야? 오이? 고의? 안 보이는데 여기구나. 죄송해요. 또 가려져가지고 안 보였었어요. 네, 고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의 일부러 하는 행동을 갖다가 고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자 뜻 의자요. 뜻 의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뜻 의자요. 그래서 결코 고의로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줄 알면서도 행하는 거. 이번 사고는 고의 아니라 과실이라 두 개 비슷하죠. 이걸 갖다가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뜻이 완전히 달라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부러 한 게 아니라고요. 고의로 한 거다. 일부러 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일부러 하는 거. 여기도 내가 일부러 했던 게 아니야 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같이 봐놓으시면 돼요. 이게 뜻이 뭐 엄청나게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게 아니야. 내가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야. 이건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에요.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일부러 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의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로 들어가지 않아요. 높을 꽃자 안 써요. 높은 뜻. 무슨 고의가 높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의라고 하는 것을 높을 꽃자 우리 이건 알죠? 고등학교 할 때 쓰는 거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고의 하면은 이상해야 돼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높은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따로 있겠죠. 높은 뜻, 높은 절개, 높은 어떤 의미 이런 게 다 따로 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에 까닭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까닭이라고 하는 거 2년 그 다음에 혈통 이거 다 연고의 뜻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연고의 뜻 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까닭이란 뜻도 있고요. 연고가 없는 사람들. 연고가 요거 3번만 아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1번하고 2번까지도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연고고 요것만 지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거 꼭 봐놓으시게 하셔야 됩니다. 깊은 연고를 맺다. 깊은 관계를 맺다. 인연을 맺었다. 너랑 나랑은 진짜 깊은 연고가 있나 봐. 이렇게요. 깊은 인연이 있나 봐 라고 1차적인 어휘만 쓰지 마시고 깊은 연고가 있나 봐. 너는 내가 여기 딱 앉았는데 너 여기 앉았는데 한 두세 번 반복되는 거 보니까 너랑 나랑은 깊은 연고가 있나 봐. 뭐 이런 걸요. 평상시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있어요. 뭐냐면은 학원에 딱 올 때 항상 마주치는 사람 있어요. 시간대가 비슷해. 그래서 같이 올라와 맨날. 또 올라와. 저 사람도. 그리고 나중에 다 알아요. 무슨 수업 듣는구나. 뭐 이것도 다 알아요. 왜 옆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예요? 연고가 있게 되는 거죠. 연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인연을 점점 맺게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고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향 사람. 오,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남자분들의 딱 하는 행동을 본다고 한다면 처음 만나요.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뭐, 혹시 나이가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이부터 시작하죠. 왜? 선으로 정해야 되거든요. 존댓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다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저는 몇 년생입니다. 저는 몇 년생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묻는 거. 근데 고향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요 뭐 저는 부산이에요. 뭐 저도 부산이에요. 막 이렇게 되면 부산 어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부산이래. 그럼 부산 어디? 그럼 부산 되게 넓어요. 전체가 다 고향이죠. 야, 뭐, 거기에 육촌에 누구 사촌이 그 학교 다녔다. 고등학교 어디 나왔니? 뭐 이러면서 다 맺기 하죠. 우리는 관계 맺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연은요, 관계 맺기부터 해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시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거 따지죠. 지금 근데 어디 사냐? 뭐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맺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나이가 나보다 어리고 같은 고향이면 곧바로 말 놓쳐. 곧바로 날 놓습니다. 나보다 어리다 하더라도 말을 보통 때는 잘 안 놓는데 근데 불구하고 나보다 어리고 나이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 나이도 어리고 그다음에 같은 고향이면은 고향 그러냐. 뭐 그래. 뭐 말 놔도 되지? 뭐 이렇게 되면 그럼요. 선배님 그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복잡해져요.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막 알던 분들 보면은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직속 선배 이런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고등학교 직속 선배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웃었거든요. 제 아는 어떤 선생님이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어떤 큰 지역에서 이제 좀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는 그런 수업을 하시는데 너무 웃겼던 게 선배들이 막 고등학교 선배, 대학교 선배 막 다 선배래요. 내 나이가 몇인데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불구하고 자기가 막내가 됐대요. 근데 이분이 지금 50이에요. 근데 막내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뭐 별거 딴 거 있습니까? 그냥 잘 섬기시면 되지 그랬더니 엄청 웃었는데 뭐라냐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래요. 자기가 걸레를 빨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뭐 어떡하겠어 그랬더니 어쩔 수는 없지만 자기가 어디 가면 이런 취급을 받냐고 그러면서 걸레를 모든 선배님 거를 다 빨고 있대요. 10개 정도를 빤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말씀하시는데 엄청 웃었었거든요, 제가. 어쨌든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죽음의 높임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에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작고 하셨다. 이럴 때요. 그래서 작고 하셨다. 지을 짝자를 쓰는 겁니다. 작고 하셨다. 이럴 때 뭐가 되는 거냐? 바로 저렇게 영고고자 씁니다. 그쵸? 그랬을 때 작고가요. 이러한 작고도 있습니다. 지을 작자에 괴로울 고자예요. 괴로울 고자예요. 그러면은 괴롭게 뭔가를 짓다, 괴롭게 뭔가를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작고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괴롭게 뭔가를 만들어냈다. 이 소설은 작고 끝에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자 다릅니다. 그래서 꼭 봐놓으셔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고고자랑 관련된 얘기들을 보여드렸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자가 조금 더 있는데 불구하고 주자는 다음 시간에 조금 넘겨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여기까지입니다. 10분 정도 쉬셨다가 저 이제 2교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세요.